안녕하세요. SNU 정형과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빠른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케이스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질환들을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질환을 소개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제 보셨을 사진 같은데요. 먼저 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눈을 이제 들여다보면 눈 안에 가운데 시신경이 있습니다. 시신경은 망막에서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면 뇌로 전달해주는 전깃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면은 혈관들이 보이는데요. 조금 밝고 얇은 혈관이 동맥이 되겠고, 좀 진하고 굵은 혈관이 정맥입니다. 동맥과 정맥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으로 치면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시고 씻고 하는 깨끗한 물이 이제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동맥이 되겠고요. 이제 오수가 집 밖으로 나가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건 왼쪽 눈인데요. 시신경 정도, 크기만 한 정도의 좀 어두운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황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눈을 빛간섭 단층 촬영, OCT라고 부르는데요. OCT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황반부를 찍으면 이렇게 오목한 모양이 보입니다. 이 모양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쪽 부분이 황반부가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신경 조직이 되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안쪽을 보면 눈 안에 이렇게 투명한 젤리 형태의 유리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리체는 대부분은 물이고 한 1% 정도는 콜라겐 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빛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그 투명한 조직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투명성을 잃고 혼탁이 생기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보통 많이 말씀하시죠. 날파리가 떠다닌다고. 그럴 때 이제 이 유리체가 변성이 되면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유리체와 망막 그 경계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유리체는 이렇게 파이버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이버들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시면 유리체 기저부라고 하는 앞쪽과 뒤쪽에 시신경 근처에는 유리체와 망막이 거의 90도로 수직으로 맞닿아 있고, 적도부라고 부르는 이 중심 부분은 망막의 이 파이버들의 진행 방향이 망막과 평행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이런 부위가 유리체와 망막이 강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문증 많이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젊은 남자분이 중등도 근시가 있었고 1주 전부터 비문증이 있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눈을 산동을 해서 들여다봤는데 오른쪽 눈, 왼쪽 눈 특별히 이상이 없었어요. 이제 저는 꼭 이런 분들 오시면은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는데요. 그 검진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환자분 비문 증상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른눈 괜찮았고 왼눈 보시면은 아래쪽에 처음에 보이지 않던 구멍이 보입니다. 좀 그림이 작아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게 초진당시인데요. 이 부위 보시면 이 부위가 특별히 병변이 없었는데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보시면 여기 구멍, 열공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망막이 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케이스 하나 또 보시면 젊은 또 여자분이셨고 2주일 전부터 번쩍인다 하셔서 오셨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눈 보시면 여기에 열공이 있고 주변으로 동그랗게 주변을 둘러싸고 망막이 박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 망막 박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왼쪽 눈에는 보시면은 이쪽 위쪽에 주변부 변성이 보이고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망막 박리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고 왼쪽은 열공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벽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망막 박리가 요 부위에 국한돼 있으라고 이렇게 레이저를 동그랗게 레이저 치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주변부 변성, 격자 변성이라고 하는 부위는 망막이 찢어지기 쉬운 부위인데요. 그 윗부분하고 아래쪽에 열공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오른쪽 아래쪽이 가려 보인다라고 오셨습니다. 당뇨, 혈압을 앓고 계셨고요. 이게 오른쪽 눈이고 왼쪽 눈인데요.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 위에 보면은 망막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부, 황반 중심부까지는 침범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목한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박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했고 눈 안에 유리체를 제거하고 눈에 이제 망막 아래 물을 이제 빼내고 가스를 눈 속에 채워서 엎드려 계시거나 이제 앉아 계시는 자세를 유지를 하면 가스가 망막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망막이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아직 가스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망막이 잘 유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두울 때나 눈을 감을 때 점 같은 게 비처럼 내리는 게 보인다는데 이게 혹시 망막의 문제일까요? 시력의 문제였고 망막의 80% 정도 볼 수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 문제 없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아이가 협조가 된다면,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눈 속 산동을 하고 렌즈를 대서 주변 망막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아이라서 아무래도 협조가 좀 어려우니까 80% 정도 볼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안저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비문증은 유리체가 노화가 되는 이제 30, 40대 이후나 아니면은 근시가 심한 분들은 좀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비문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문이 있다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최대한 망막 검진을 해서 주변부를 확인을 해서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면 뭐 증상을 좀 지켜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수술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케이스이고 이번 케이스는 이제 공막 돌융술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젊은 남자분이셨고 왼쪽이 휘어 보인다라고 오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망막이 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열공은 이쪽 바깥쪽에 있었고요.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와 달리 좀 젊은 환자분이셔서 이렇게 좀 젊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유리체 절제술보다는 공막 돌융술을 더 권유를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미
황반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부위가 망막이 물이 차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응급이 되겠고요. 수술을 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이쪽 부분에 스폰지를 공막에 대고 이 구멍을 막아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공막 누르기 또는 돌융술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이 지났는데 물은 많이 아까 처음보다 빠졌지만 물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기다리면 이렇게 많이 1년 정도까지도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빠지게 됩니다. 망막박리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열공망막박리가 되는데 구멍이 생긴다는 거고요. 망막에 구멍에 의해 생기는 망막박리가 되는데 이 망막박리가 모든 환자분한테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망막박리가 발생하려면 열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리체의 견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보통 찢어지면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잘 찢어집니다. 이렇게 우선 견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견인력에 의해서 구멍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구멍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리체, 아까 말씀드린 젤리 형태 유리체, 이 겔이 액화가 되어야 됩니다. 액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젤리 형태의 유리체가 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액화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가 됨에 따라 생깁니다. 그래서 망막박리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깁니다. 즉 열공 견인력이 생겨서 열공이 있는데 만약에 젊은 환자분이라면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그냥 이 구멍만 발생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꽤 오래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쉽게 레이저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공이 발생을 하려면 우선은 열공이 발생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힘, 유리체에 견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에 의해서 구멍이 찢어져야 하고 망막이 찢어져야 하고 망막 박리가 생기려면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가 액화가 돼야 그 물로 바뀐 유리체가 이 구멍을 통해서 망막의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망막이 박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케이스에서 주변부 변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격자 변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리체와 망막이 강하게 유착이 되어 있어서 망막이 찢어지는 일이 잘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한 거의 11년 정도 망막박리 발생률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박리는 나이가 들에 따라 이렇게 발생률이 증가를 합니다. 60대 가장 피크인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체가 액화되면 박리가 잘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에 따라 발생률은 올라갑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20대 젊은 사람도 꽤 발생률이 높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근시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근시가 심할수록 고도근시일수록 망막박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시 환자가 많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과 의사를 꼭 이제 만나셔야 합니다. 비문증, 알파리증이라고 하고요. 빛이 번쩍인다. 또는 커튼 치듯이 가린다. 시력이 떨어진다. 반드시 안저검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들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경우 망막이 찢어지는 일, 피가 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런 증상이 생겼다. 또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심해진다. 번쩍임이 심해지고 떠다니는 정도나 빈도가 심해진다. 이럴 때는 꼭 안과 의사를 만나셔야겠습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방병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 광응고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열로 망막에 유착을 시키는 게 레이저라면 이제 보통은 수술장에서 이제 얼려서 유착을 시키는 냉동응고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초기 망막의 열공이나 국한된 망막박리가 있을 초기 망막박리가 있을 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범위가 좀 넓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공막 돌융술은 스펀지 같은 작은 조각을 열공 공막 쪽에서 눈의 바깥쪽에서 눌러줘서 구멍을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유리체 절제술은 눈 안에 기구를 넣어서 유리체를 제거를 하고 눈 속에 가스나 실리콘 기름을 넣어서 망막을 유착시키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막 돌융술은 이렇게 스펀지, 여기가 망막이 찢어졌다면 여기다가 스펀지 조각을 눌러줘서 요 구멍을 막는 치료가 되겠고, 이렇게 구멍을 잘 막아 놓으면 망막박리, 여기 망막 구멍 아래에 차 있는 이 물, 망막 하액은 우리 몸이 저절로 흡수를 시킵니다. 펌프 작용을 통해 이제 눈 바깥으로 퍼내게 됩니다. 비교적 좀 젊은 분들한테 하는 수술이고요. 유리체 절제술은 유리체 절제기를 눈 안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어두우니까 빛, 라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유리체라는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파이버 형태에 생긴 단백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잘게 이제 부셔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망막에 박리되어 있는 이렇게 물이 차 있다면 이제 그 부위 물을 빼내고 눈 속에 가스나 실리콘 기름을 채워서 자세를 이제 취하는 거죠. 엎드리시거나 뭐 앉아 계시거나 하면서 망막을 유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환이고요. 아까 망막 열공, 망막 박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77세 여자분이 왼쪽이 휘어 보인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고요. 오른쪽 눈, 왼쪽 눈 보시면은 조금 출혈들이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당뇨 때문에 아마 당뇨 변화로 생각이 되고요. 황반부를 보시면 여기 작은 구멍이 보이는데 시력이 왼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0.2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OCT라는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황반부가 오목한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왼쪽 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황반 원공이라고 합니다. 황반에 생긴 구멍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또는 가운데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유리체를 제거하고 눈 안에 이렇게 가스를 채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가스가 점점 흡수가 되는데요. 한 달째 보면은 아까 있던 구멍이 이렇게 생긴 구멍이 닫혀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오목한 정상에 가까운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왼쪽 눈 보시면 모양이 1년 지났더니 아주 좋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황반 원공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똑같은 환자분인데 1년 지났더니 반대쪽 눈에 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유리체와 망막이 맞닿는 요 부위에 유리체막이 망막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황반이 이렇게 부으니까 시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까처럼 반대쪽처럼 원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황반 원공은 이제 황반부의 망막 전층 또는 부분층이 이제 구멍이 소실되는 게 되겠고요. 대부분은 특발성 이 단어가 어려운데 특별히 원인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노화가 많이 생기는 50대 이상 노년층에 잘 생깁니다. 유리체가 액화되고 변성이 생기는, 그러면서 망막을 비정상적으로 망막과 유리체 경계부에서 당기는 거죠. 황반부에서. 고도근시인 경우에도 눈이
앞뒤로 길이가 긴 분들은 이런 근시황반 원공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외상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황반 원공, 주변부에 생긴 아까 그 열공은 망막 박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황반 원공에 의한 망막 박리는 흔하지는 않은데 고도근시인 분들은 황반 원공 때문에 망막 전체가 떨어져서 오시기도 합니다. 증상은 중심 시력, 그러니까 가운데 망막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고요. 또는 암점, 가운데가 지워져 보인다거나 휘어져 보임, 변시증, 휘어져 보임을 주된 증상으로 오십니다. 치료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눈 속 가스를 주입해서 원공을 폐쇄시켜야 합니다. 원공 케이스 보여드렸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혈관 질환인데요. 특별히 전신 질환이 없다고 하셨는데 고령의 남자분이 왼쪽 눈이 2시간 전부터 갑자기 안 보인다고 오셨어요. 안전수지,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시력이죠. 그냥 눈앞에 손가락 개수만 알 수 있는 정도였고, 좀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신경, 여기가 황반인데 망막이 아래쪽 망막 여기 부위가 하얗게, 이렇게 요런 망막이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하얗게 색깔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광안저 혈관조영술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팔정맥에 넣어서 눈에 있는 혈관들을 보는 이 검사인데, 해보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조영제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막힌 거죠. 동맥이 전체 동맥이 아니고 한 부분, 망막의 부분 동맥 폐쇄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좀 더 젊은 분이셨는데 63세 남자분이셨고, 이분은 5일이나 됐는데 한참 뒤에 오셨어요. 5일 전부터 시력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반대쪽과 비교를 해보시면 황반 주변으로 망막이 하얗게 색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져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형광안저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면 이 혈관을 통해 조영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혈관이 까맣게 보입니다. 하얗게 조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막이 전체, 그러니까 중심 동맥이 막힌 것이 되겠습니다. 중심 동맥 폐쇄인지 부분 동맥 폐쇄인지, 그거는 어느 부위에 막혔는지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동맥 폐쇄는 아주 안과적인 응급 질환이지만 한 2시간 정도만 망막이, 동맥이 막혀서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냥 영구적으로 시력이 회복이 안 됩니다. 2시간이라 하면 내가 시력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이제 간다 해도 2시간이 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은 초응급 질환이지만 불행하게도 시력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 판막이 있거나 목동맥 쪽에 뭐 이런 혈전, 피 찌꺼기 같은 게 눈으로 들어가면서 눈에 있는 혈관을 막아서 생깁니다. 통증은 없고요. 갑자기 그냥 시력이 뚝 떨어져서 오시고 망막을 보면 망막이 이렇게 창백해져 있고 하얗게 되어 있고 이 동맥들이 얇아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시간 이내에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야 망막이 이제 기능이 돌아오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도 시력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히면 가서 이제 그 부위를, 혈관 막힌 부위를 뚫는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눈은 눈에 있는 혈관까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힌 부위를 재개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도 시력을 한쪽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인데 더 이것이 심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나 이런 목동맥에 있는 이런 혈전들이 뇌혈관에 가서 막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과하고 그 심장내과 진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동맥폐쇄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정맥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위치에 따라서 이 중심정맥, 망막의 전체 사부면에 출혈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한 사부면에만 조그맣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중심정맥 폐쇄 또는 분지정맥 폐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망막이 이렇게 붓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보통 떨어져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63세 여자 환자셨고 타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의뢰가 되신 경우였고요.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어요. 고령의 고혈압. 다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망막의 아래쪽에만 이렇게 출혈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하얀 반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인데요. OCT를 찍으면 오목함이 없어져 있고 황반이 이렇게 부어 있죠. 시력이 0.1로 떨어져 있습니다. 황반 부종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2차례 정도 이분은 하셨고 아주 운이 좋게도 그 뒤에 재발이 없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런 그 질환의 경과가 각각 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주사 한두 번 해도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자주 주사를 맞아야만 시력이 유지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5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여기 보면 황반이 이렇게 부어 있고요. OCT라는 장비를 보면 이렇게 하얀색의 밝은 반점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안저에 보이는 이런 삼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황반 주변부에 쌓이면 시력을 떨어뜨리고 황반이 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사 치료를 다른 데 받고 오셨는데 이제 레이저라는 국소 레이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삼출물이 생기게 하는 부위에다가 아주 약한 레이저를 쏘면 보시면은 여기 레이저 자국이 조금 보이는데요. 아까 보였던 삼출물은 보이지는 않고요. 황반도 오랫동안 이렇게 붓기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맥폐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힌 부위에 따라서 중심정맥 폐쇄인지 이거는 중심정맥 폐쇄가 되겠고요. 아니면 부분정맥, 분지정맥 폐쇄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역시 동맥폐쇄와 마찬가지로 통증 없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고요. 막힌 정맥이 구불구불해지고 출혈 또는 황반이 붓게 됩니다. 황반이 붓기 때문에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황반이 붓거나 이제 폐쇄 범위가 넓은 중심정맥 폐쇄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녹내장까지 가고 유리체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요. 황반 부종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또는 아니면 이제 항체 주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VEGF에 대한 항체 주사 치료를 합니다. 또는 피가 났을 때는 수술 치료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요. 눈 안에 넣는 눈 보호 렌즈는 보호 렌즈 안과에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밖에서는 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갑자기 한쪽 눈이 살짝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흐려질 때가 있는데
진단을 받아볼까요? 예, 당연히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자분의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증상이 그냥 뭐 노안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가서 증상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맥폐쇄 같은 그런 질환이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갑자기 안 보이고요. 그러다가 그 피떡이 다시 그 혈관이 다시 열리면 또 보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편분께서 눈이 맞은 것처럼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곤 합니다. 통증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글쎄 말씀만 들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결막의 부종, 흰자위에 부종이 생기면 이렇게 풍선 부풀어 오르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아도 그러실 수 있고요. 눈 속에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안과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광운고수를 받으면 야간에 잘 안 조금 그러니까 레이저 광운고술이 그 국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열공 주위에 받거나 국소적인 망막박리 있는 부위에 받으면 환자분들 생활하시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으시게 됩니다. 근데 레이저 광운고술이라는 거를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받으시면 받는 범위가 시력에 중요한 황반 주변, 그 후국부라고 하는 부위를 빼놓고 이제 레이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거는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가 시력에 제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살리고 그 나머지 부위를 희생시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 망막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파괴가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야간이 되면 동공이 좀 커지잖아요. 그런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시야가 좁아진다 조금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치료로 인해서 저희가 잃는 거지만 이런 치료를 통해 저희가 얻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케이스를 또 보겠습니다. 이제 동맥 폐쇄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당뇨가 되겠습니다. 43세 여자분이셨고 오른쪽 시력이 떨어져서 왔습니다. 당뇨가 한 10년 정도 되셨고요. 오른쪽이 0.1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는데 여기 출혈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뇨 환자분들 레이저 받는 것들이 요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 부분만 남겨두고 주변부에 이렇게 쭉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로 레이저 치료도 잘 되어 있는데 이제 피가 난 거죠. 피가 양이 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력에 중요한 황반부 주변에 피가 난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수술을 권유를 드립니다. 황반을 찍으면 여기에 지금 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이 피를 제거하고 이 피가 자꾸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들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피를 제거했고요. 이분은 훨씬 더 심한 케이스셨고요. 당뇨인지를 모르셨더라고요. 최근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왼쪽 눈의 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오른쪽 눈 지금 괜찮은데 왼눈을 보시면 망막이 지금 여기 떨어져서 구겨져 있어요. 이렇게 막 주름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견인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공에 생기는 게 아니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생기는 당뇨 또는 정맥폐쇄 같은 경우에 생기는데 견인 망막박리가 되겠습니다. 황반을 OCT라는 장비를 이용해 찍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견인막 원인이 되는 견인 잡아당기는 막을 제거를 다 하고요. 이분은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실리콘 기름을 지금 충전해 놓은 상태인데 망막은 많이 가라앉아 있죠. 물이 아직 조금 덜 빠져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차츰 흡수가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황반변성은 이제 노년층의 실명 원인 1인데 이거는 한참 일할 나이 20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실명이 원인 1위입니다. 2010년에 한 10%, 우리나라에서 한 320만 명이 앓고 있는데 이게 2030년쯤에는 14%, 700만 명 정도가 당뇨를 앓게 된다고 합니다. 매우 이제 당뇨는 무서운 병이죠. 그러나 전체 당뇨 환자의 한 10%가 당뇨 황반 부종, 황반이 부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당뇨를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 또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당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지, 즉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당뇨가 조절이 안 될수록 당뇨 망막증이 심하게 생기고 빨리 오고 황반 부종이 잘 생기게 됩니다.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콩팥이 안 좋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당뇨 망막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렇게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커튼이 친다, 시야가 감소된다든지 물체가 휘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날파리증, 피가 나는 경우에 비문증을 느끼실 수 있고요. 산동을 해서 눈을 들여다보면 이제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관 질환에서는 저희가 형광환자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망막에 당뇨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레이저 치료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죠. 아까 말씀드린 OCT, 황반 부종이 잘 생기는데 이렇게 황반부를 찍어서 단면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이렇게 치료가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당뇨망막병증에 영향을 주는 혈당 혈압 조절. 저는 안과 의사지만 제일 이거를 환자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콩팥, 빈혈 이런 것들, 담배, 혈관 질환 당연히 안 좋겠죠. 금연하셔야 되고요. 황반이 부으면 국소 치료 또는 이제 망막에 이 혈액 순환이 좋지 않으면 이제 전체 부위에 광운고 치료를 합니다. 황반부가 부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항체 주사라고 불리는 눈속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망막에 피가 나거나 망막이 박리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 장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당뇨가 심해서 막이 자라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유리체 막이 이 망막과 딱 붙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 절제기를 이용해서 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자르면서 유리체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막을 조심스럽게 망막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또는 가위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절제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포셉으로 잡아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망막이 아주 얇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망막이 손상이 안 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을 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인막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뇨 환자분들 오른눈, 왼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피가 황반부에 남는 경우는 빠른 치료라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왼쪽에 이렇게 막이 자라서 망막을 막 잡아당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피를 제거하거나 막을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뇨 때문에 이제 피가 난 경우가 되겠는데요. 피가 아주 많이 나 있고 오래돼서 이렇게 좀 황갈색을 띱니다. 이렇게 피를 제거했더니 그 아래에 망막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주변부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절제기를 이용을 해서 피를 제거를 합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뇨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황반변성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는 68세 여자분이셨고 건강하신 분인데 4일 전부터 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른쪽 눈은 괜찮은데 왼쪽은 이렇게 망막에 피가 황반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OCT를 찍으면 황반부 아래, 망막의 아래쪽에 이렇게 피가 나 있습니다. 형광환자 혈관 조형이고 인도시아닌 그린 이제 촬영인데 보시면은 피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원래는 보이지 않아야 될 과형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그란 병변이 망막 혈관이랑 이렇게 연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망막 혈관 종증식이라는 일종의 크게 보시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황반변성엔 저희가 항체 주사 많이 이제 하는데요. 조금 빨리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황반, 시력이 제일 중요한 황반에 아래에 이렇게 피가 오랫동안 있으면 언젠가는 피가 흡수되겠지만 이제 흡수되면서 황반부에 많은 이제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좀 이 피를 옆으로 밀어내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가스를 넣고 엎드려 계시라고 하면 눈이 이제 이렇게 아래를 보는 상태가 되면 황반부 쪽에 가스가 눌러줘서 피를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한 달째 오셨을 때 피는 많이 이제 옆으로 밀려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려 있고, 황반부 보시면 병변은 아직 있지만 여기 시력에 중요한 요 황반 부위는 그래도 손상을 최소화하고 시력이 회복되신 상태입니다. 3년 지나도록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나이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진단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나이 때문에 생깁니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5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두루젠이라고 하는 이런 안저소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계속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일을 하는데요. 눈이 일을 하면 시력을 발생시키면서 여러 부산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산물들이 젊었을 때는 청소가 잘 됩니다. 청소가 잘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에 의해서 그런 그 청소 작용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일종의 찌꺼기 같은 게 눈에 쌓이는 거죠. 이제 검사를 하면 이런 두루젠이 보인다. 이런 거는 이제 황반변성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법적 실명 1위가 되겠고요. 증상은 시력이 황반부에 침범하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휘어 보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지워져서 보이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성, 위축성하고 습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성은 대부분은 건성입니다. 90%를 차지하고요. 말기까지 가기 전에는 시력 저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말기까지 가면 이렇게 지도형 위축이 되면 심한 시력이 소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황반변성의 이제 습성, 이게 이제 좀 더 심각한 형태라 할 수 있는데요. 10%밖에 차지하진 않지만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이제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눈 안에 신생혈관이랑 이제 원래 있으면 안 되는 혈관이 자라서 피가 나고
그 혈관에서 이렇게 물이 차고 망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흉터를 만들고 결국은 시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성과 습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성에는 저희가 보통 많이 눈 비타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들 치료를 하고요. 습성의 경우에는 주된 치료는 이제 눈 안에 항체 주사라는 것들을 주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위험 인자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화의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또 눈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자외선이 됩니다. 자외선이 아주 주범이 되겠고요. 그런 황반변성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요.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데요. 이런 위험 인자는 이제 나이가 드는 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흡연, 그다음에 이런 야채나 항산화제가 부족한 경우, 나쁜 지방을 섭취하는 경우,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예방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시간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외선,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챙이 긴 모자나 이런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시고 금연하셔야 되고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 등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항산화제를 이제 보통 이런 야채, 채소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너무 많은 양을 드셔야 되니까 보통은 최근에는 이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들이 눈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섭취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몇 개 받고 항히스타민제가 망막 질환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염 스테로이드를 많이 비염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눈 주변 스테로이드는 눈의 여러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압을 올린다던가 그다음에 백내장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주변에 쓰는 연고라든지 이런 비염 때 쓰는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구 마사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눈을 그러니까 그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키기 위해서 눈을 눌렀다가 뭐 몇 초간 눌렀다가 떼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눈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59세 남성분이시고 점들이 떠다닌다고 하시는데 비문증 수술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수술을 받지 마시라고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비문증이 커서 이거 정말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 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아주 심도 깊은 상담 후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의 비문증, 저도 비문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도 생기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느끼지만 시간이 가면 보통은 이제 익숙해지면서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물론 파란 하늘을 본다거나 이런 하얀 벽지 배경으로는 비문증이 보이지만 그 비문증 자체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경우에는 그냥 수술 받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야겠는데요. 네, 80대 어머님이 황반변성으로 3, 4개월마다 주사를 맞으시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눈의 주사가 시력을 저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사의 종류가 시중에 많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점점 주사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간격을 길게 할 수 있는 주사도 있습니다.
이런 주사 치료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 하시면서 항산화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 질환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깊이 있는 얘기는 많이 못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비문증 광시증이 갑자기 생겼거나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갖고 있으셨더라도 최근에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꼭 안저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드렸듯이 망막 열공이나 박리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괜찮다 하시면 얘기를 들으셨더라도 그 즈음에 막막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꼭 확인을 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휘어 보이는 증상이 있다. 이런 거는 휘어 보임이 황반의 이상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나 황반원공 또는 망막박리가 황반까지 침범한 진행된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반드시 안과 선생님을 꼭 만나셔야겠고요.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고도근시거나 당뇨나 고혈압, 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정기적인 안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거나 위험인자를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눈의 노화가 많이 생기는 40세 이후에는 꼭 안과에 방문하셔서 눈 뒤쪽 시신경이나 안저검진을 망막검진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상이 없다면 뭐 이제 1, 2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